윤기만 사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기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최근이 가장 그 경기가 어렵다, 비즈니스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손님들도 많고 이제 40년간 쌓인 손님들이 있으니까 손님들도 많고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들 어렵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경제 활동을 한 이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대학 연구소에서 마련한 경제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니 이번 상황만 잘 이기면 앞으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런 어려움은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윤 사장님께서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물론 공감을 하죠. 여러 사람들이 다 어렵게 느끼면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바라보시는 지금 경제 어려움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업 문제, 네. 무슨 소비 심리 위축 문제, 그런 데에 주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그걸 개선해보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경제학자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사실은 이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현실입니다. 경제 문제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 누구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다 올인을 합니다. 경제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자, 우선 세 가지는 별로 노력을 안 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뭐죠? 공기. 아, 공기. 공기 없으면 금방 죽어요. 물 물. 없으면 아하. 죽어요. 햇빛. 아, 라이트요. 네. 그런 것들은 별로 노력을 안 해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한 가지 음식 아하. 먹어야 사는데 먹는 건 반드시 경제형 활동을 통해서만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기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사실 그런 걸 다 떠나서 없는 사람들은 예? 항상 가난하단 말입니다.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 예전에는 왜 그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된 게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시스템상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고 맞아요. 부자는 오히려 돈을 불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리는 세월에 관계없이 언제나 진리입니다. 티끌을 모으면 태산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열심히 잘 모으면 잘 안 모아서 저희가 그동안 제대로 모으질 못했구나. 잘 안 모아서 네. 그리고 모으는 방법도 다르고 아하. 그 진리는 내가 보기에는 생활에 녹아 있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진리란 어느 특정인에게 그냥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든지 뭐 그 아주 그 스마트한 천재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만 그걸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알아보고 그 진리에 따라서 티끌도 모아보고 최선도 다해보고 그래야 되는 것이 진리에 반해서 티끌을 모아봐야 안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천재를 얘기할 때 그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럼 99%의 영감과 1%의 노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의 영감 없이 99% 노력을 해봐야 그 소용이 없습니다. 아하. 네, 그렇기 지금 때문에 저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08년도인가 그 서프라임 모기지 네. 네. 그 디폴트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글로벌 경제 그 금융 위기로 이렇게 퍼지지 위기가 않았습니까? 왔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그 이제 그 프라임 모기지보다 한 칸 떨어지는 네. 예, 이 사람들이 그 얻은 그 모기지인데 그걸 페이먼트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못했기 때문에 그 디폴트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금융 위기가 확산이 되는데 그런데 왜 페이먼트를 못했겠느냐 이겁니다. 왜? 포카 아세요? 포커. 예, 예. 조금 칠 줄 압니다. 질주하세요? 네. 예, 포카 아세요? 주식시장도 물론 잘 아시겠죠. 예, 조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금 제도도 잘 아시죠? 네. 이제 우리가 일하면 어느 세금은. 정도는. 네.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포커와 주식과 세금의 공통점. 예. 얼뜻 감이 안 오는데요. 그래요? 예. 내가 글을 써드릴게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예, 근데 말씀하셨죠? 이게 포카 테이블이고요. 포카고요.
이게 스탁 테이블이고 네, 주식 시장이고요. 이게 텍스 테이블입니다. 네, 여기 포커는 플레이어가 있어야죠. 그렇죠. 플레이어가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이때게 하니까 다섯 사람이 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포커 플레이인데 이게 하우스입니다. 네, 여기 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따기 위해서는 이 네 사람이 다 일해 돈을. 그렇죠. 위너 테이크스 룰이죠. 뭐. 이 사람이 돈을 따면 네, 커미션을 줘야 돼 하우스한테. 그렇죠. 예? 커미션이 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네, 이 사람이 돈을 따려면 이 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일해야 돼. 잃고 이 사람도 여기다 하우스에 커미션을 줘야 돼.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돈을 버는 돈이 건 하우스만 원하는. 하우스로 몰립니다. 아하. 다.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스탁을 보시다가요. 스탁도 플레이어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제 그건 투자가가 되겠죠. 네네. 투자가들, 예, 투자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따기 위해서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돼. 이런 그렇죠. 사람이 없으면 못 따요. 네, 뭐 전부 다 딸 수 있다면 다 주식시장에 들어가 좋지만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제 네. 형성이 안 되는 거야. 다른 그런데 이 사람이 땄을 때 여기 하우스에서 여기도 하우스입니다. 이것도 여기에다 뭘 지불하죠? 브로커 피를 지불하죠. 브로커 피가 아니고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 이 사람들이 그 하우스에서 브로커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있는 어허. 거간꾼이고 네. 그것도 브로커를 거간꾼이라고 얘기하니까 금방 알아듣겠네. 그러네요. 그렇죠. 설명이 쉬우세요. 네. 네. 거간꾼이고 이 사이에 있는 거간꾼을 브로커라 스탁 브로커라고 합니다. 네, 이 하우스한테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사고 네. 팔 때 차액이 있습니다. 네. 그걸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아하. 그래서 계속해서 이 플레이를 하다 보면 돈이 어디로 가요? 돈은 결국은 그 하우스로 하우스 가죠? 쪽으로 가겠죠. 텍스를 보자고요. 텍스를. 자, 여기 플레이어는 우리입니다. 납세자가 되겠죠. 납세자가 됩니다. 납세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돈을 100불을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100불을 잃어야 돼.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누군가는 잃어야 지금 돼. 그 아하. 말씀은 저거죠. 저희가 리펀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내가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내가 이 돈을 지불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돼. 음. 그런데 내가 100불을 벌어가지고 30%의 세금을 지불하고요. 네. 30%면 꽤 많이 내시네요. 에버리지 30%가 네. 세금을 냅니다. 네. 인컴에 대해서. 30% 세금을 지불을 어디다 지불해요? IRS에 지불. 여기도 하우스입니다, 이제 또. 그러면 내가 100불을 벌어가지고서 30%의 세금을 냈으면 70불이 남죠. 네. 이 70%는 이미 세금을 뗀 겁니다. 네. 순수한 내 되겠죠. 수입입니다. 네. 요걸 가지고 내가 이제 식당에 가서 친구들하고 밥을 50%치 사 먹습니다. 50%치 사 먹으면 네. 이 식당은 인컴으로 또 30%또 세금을 지불하죠? 뭐 50불에 30%. 예, 50불에 30%. 네. 러플리 30%라고 하면 예, 예, 예. 예. 그 식당 사람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재료를 사러 가면 또 그 돈을 세금 낸 돈에서 재료 판 사람이 또 거기서 또 30% 세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돈이 이 한 4번이나 5번쯤 지나가면 이렇게 흐름이 이루어지면 돈의 명목 가치는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진 명목 가치가 어디로 가느냐? 하우스로 가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자꾸 서면은 돈이 없어져요. 이거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라면은 사용하면 할수록 돈도 감가상각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서브프라임을 일으키는 본래 원인이에요. 돈이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하면 할수록 돈이 없어요. 이것처럼 여기 자꾸 돈이 줄어들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 경기는 소비에 의해서 지탱이 된다고 할 정도로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지 그래서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돈을 이렇게 세금으로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여기다 다시 풀어주지 않으면 납세자들한테 다시 풀어주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게임이 안 돼요. 그렇겠죠. 그 논리라면 지금 이제 모든 돈은 그 디프리시에이션에 가고는 그
그 가치가 정말 증발을 해버리니까. 없으니까. 네. 예, 그 사람들이 다시 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풀어줄 때는 여기 이 사람들한테 풀어주는 것도 있어요. 복지 문제라든가 뭐 무슨 실업수당이라든지 여러 연금도 가지 들어가겠죠. 해서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큰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풀어준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누구냐? 예를 들면 큰 회사들. 지난번에 디폴트 얼마 전에 구제금융 말씀하신. 구제금융들이 다 그 텍스먼이란 말이에요. 네. 제 돈도 그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갔죠. 그 돈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쪽 엉뚱한 사람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이. 음. 이 커런시 통화량은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또 찍어내야 하는 한 똑같으니까 같은 양이 매일 이렇게 돌아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100불 벌려면 이 사람이 누군가는 100불 잃어야 돼. 통화량이 똑같으니까. 네. 그 돈을 걷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시 풀어야 되는데 네. 그게 다시 풀지 않고 엉뚱한 사람한테 1,000억, 500억씩 또박또박 주고 가서 그 돈 가지고 전쟁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돈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생각에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사람들이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양적 통화 정책이라 그래서 3 많은 달러를 많이 찍어냈지 풀었는데 않습니까? 그 돈이 어딘가는 다른 데가 숨어 있지. 이 우리 경제 활동하는 소비자에게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한 데가 있는 거지 정작 그동안에 필요한 시장에 정부에서 볼 때 돈을 무지무지하게 풀었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많이 많이 풀었지 풀었는데 않습니까? 일분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돈? 저도 구경 못 해봤습니다. 나도 못 해봤습니다. 어디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 돈들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소비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해야 생산이 되고 생산이 돼야 고용이 되고 고용이 돼야 인컴이 늘고 인컴이 늘어야 다시 소비를 해주는데 당연히 그건 사이클이니까.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이 안 맞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말라가지고 주머니에.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사장님 그 현재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디폴트 상태까지 가는 건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시려는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너무 광범위하고 네. 너무 깊은 경제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말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건 이론 같지가 않아요. 네. 이 지구상에는 두 가지 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분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분배에 의해서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를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 분배가 획일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면 공산주의예요. 분배가 자본을 통해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고용을 해가지고 간접 분배가 이루어지면 그게 시장 경제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다 못하고 네. 대강 네. 이런 논리 때문에 시장에 돈이 없다만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소비할 돈이 없어. 그 돈을 누군가는 어떻게 해서 풀어야 돼. 이게 포커하고 스탁 플레이하고 텍스 시스템하고의 같은 점이에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또 다시 한번 양적 그 통화 정책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돈은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없겠네요. 거의.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그걸 실행해 왔지만 효과를 못 보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경제 활동이 시작된 이래로 집을 산다고 집값 보태주고 자동차 산다고 자동차값 보태주고 현금 나눠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다 해봤다고. 이게 안 맞는다고. 효과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실업률이 낮아지고 이제 소비가 증가해야 되는데 소비는 더 낮아지고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그렇죠.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 왜? 그걸 사람들이 정부나 경제학자들은 불경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불경기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비는 좀처럼 진작되지 않는다고 불경기라고 추정하는 보는 것 거겠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경기를 극복해보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그렇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잘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그 불경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좀 시스템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근본적인 데는 그런데요. 우선 그건 너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우선 급한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선. 갈등의 불이 문제니까. 예. 우리가 25년 후회를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우선 25년 동안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살아남을 방법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빠르네요. 그 세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세금을 내는 관계로 저희 지갑 안에 돈이 없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거 제가 착각한 겁니다. 시장에 돈이 조금씩 이렇게 고갈돼 가요. 정부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강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약자를 위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강자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똑똑하고 잘 경제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약자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평준화시켜주기 위해서 정부라는 기구가 필요한 건데 사실은 정부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지금 시장에서 마른 거야.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 사이클이 이제 경기 사이클이. 지금 그래프 그리신 거죠, 그게? 예. 사이클이. 지금 불경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측은 야 이게 이제 바닥에 왔으니까 다시 올라갈 거다 하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낙관론. 예. 당연히 낙관론자. 네. 비관론자는 여기쯤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비관론자들은 떨어질 거다. 자 여기쯤에서 더 내려갈 거다. 그래서 경기 리스크에서 사실은 이제 이 경제 활동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게 여기예요. 최고점일 때. 최고점일 때. 이거 내려갈 길밖에 없거든. 그렇죠. 가장 좋은 호기의 투자 기간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 올라갈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사실 어디가 어깨고 어디가 발목인지를 측정하기가 쉽죠. 그래서 몰라 사람들이 이제 경쟁할 때는 어렵게들 하거든요. 그 나는 이게 불경기냐, 호경기냐, 부정적이냐, 비관적이냐, 낙관적이냐 그런 측면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 해석을. 다른 방면에서. 이 지금 불경기가 이렇게 와서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것은 불경기 때문이 아니고 산업의 발달 과정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컴퓨터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시대가. 네. 옛날에 기계문명에 의한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이 산업혁명인지 몰랐어요. 후세 사람들이 그것이 산업혁명이라고 명명을 했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컴퓨터에 의해서 내가 볼 때는 산업이 변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자, 월마트하고 이제 월마트 있지 않습니까? 네. 월마트하고 이제 내가 아마존닷컴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네. 예, 오늘 가져오신 자료에도 여기 네. 두 가지를 비교해 놓은. 예. 월마트하고 아마존이면은 둘 다 뭐 굉장히 강자입니다. 그 유통기간에 오프라인과 굉장히 온라인의 강자고요. 유통업체. 예, 성공한 업체들입니다. 자, 월마트가 설립된 데가 1945년대에 설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플로이가 2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장이 한 9,7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존닷컴은요, 1994년도에 설립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용 인원이 33,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장은 하나입니다. 작년에 이미 월마트의 그 매상을 추월했습니다. 월마트의 1년 매상이 4,0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형적인 그 오프라인의 그런 판매 방법이나 유통 방식으로는 앞으로 컴퓨터 산업혁명을 통한 온라인 유통 방식을 따라갈 수 없다는 진단이시죠. 그런데 매장 하나 가지고 33,700명 정도라면 한 16%밖에 안 돼요. 그 월마트의 고용 인원에. 네. 그 가지고 그 매상을 그만큼 올렸다는 얘기는 이 정도의 매상을 올리려면 어느 도에 월마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의 월마트가 있어야 됩니다. 네. 또 월마트가 있으려면 또 다시 210만 명의 고용인이 필요하고 또 9,700개의 매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그 매장도 지어야 되고 그런데 큰 것도 없이 컴퓨터로만 모든 기업들이 다 이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정부나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경제 부양책을 써도 이 사람들이 해고하는 컴퓨터에 의해서 밀려나는 인원을 다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긴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물건의 대부분을 요즘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네. 추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컴퓨터가 없었다면, 그리고 이만큼 405 빌리언 달러의 그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월마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없이, 그런 고용 인원도 없이 그만큼 매상을 올렸다는 얘기는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런 추세로 진행을 하면서 그 컴퓨터에 밀려난 그 언임플로이먼트를 흡수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정부 지원으로서는. 그럼 사장님 지금 생각은 실업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불경기의 탓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스템, 산업의 사회 구조상의 시스템이 문제 변화하고 때문에 있는 과정이지 이게 불경기가 아닌 것 같다. 좀처럼 그게 떨어지질 않는다는 예,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주식시장은 호경기예요. 왜 호경기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주식이 극점에 올랐을 때가 14,300인가 포인트가 다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12,000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따져보면 한 20%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어렵다고 하는데도 지금 주식시장은 이제 20% 적어도 미만 12,000을 정도 유지하고 없는 있죠. 블록체이션은 네. 그건 불경기다, 호경기다 얘기할 수 없고 호경기입니다. 예? 올라갔다 하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사이클에 의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들어보면 뭐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불경기라고 하는데도 사실 주식 시장으로 보면 불경기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어허. 예. 왜 그러냐면 주식이 극점에 도달했을 때가 14,300 정도 다우지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0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7, 8% 드랍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불경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스닥 지수를 보면 네. 최극점이 5,400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참 닷컴 비즈니스가 네. 한참 그 극점에 이를 때 5,400까지 갔는데 지금은 2,6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50%가 줄었어요. 나스닥은. 아시겠지만 다우는 이제 각 30대 트레이드의 우량 기업이에요. 우수 기업들이거든요. 나스닥은 조금 중소기업들이고 그다음에 그게 다우는 20% 떨어지고 나스닥은 50% 떨어지고 그럼 서민 인덱스가 있었다면 서민 인덱스는 얼마일까? 훨씬 더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뭐 생각하기도 힘든 문제일 정도로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럼 서민 경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우량 기업들은 그렇게 안 떨어졌느냐? 주식 시장은 기업들의 수익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수익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네. 어떻게 그 사람들의 수익이 좋냐? 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이 맨파워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노동력을 많이 줄여나가면서 줄일 수 있었던 것처럼 예, 모든 걸 자동 시스템으로 컴퓨터화해서 생산력은 높이고 퀄리티는 좋아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조직이 이루어진 회사들은 사상 초유의 호응기회를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들어가는 경비가 작으니까. 자, 경비가 작으면서 이익은 더 아하. 많이 나니까. 예. 예, 그런 걸 이제 생산성, 효율성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도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소기업에 사실은 저희 한인들이 종사하는 비즈니스들이 다 그런 형태 아닙니까?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서민 중소기업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불경기에 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도 장기간의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예. 이걸 해결할 실마리가 그렇게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컴퓨터 산업혁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대기업 정도가 되니까 초기 자본 투자가 가능한 거지 저희처럼 없는 사람들은 그런 초기 자본을 댈 수 그렇지 있는 않습니다. 여력이 안 되거든요. 컴퓨터를 물론 저도 사용합니다. 네. 컴퓨터 하나가 내가 볼 때는 대략 20명의 일을 해내는 것 같아요. 그 이상도 할 수가 있겠죠. 네, 20명에. 그러면 컴퓨터 오퍼레이션 하나가 20명 일을 대신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19명은 실업자입니다. 네, 누구나 다 그쪽으로 발을 맞춰서 가야 기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실업률은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그 경기 부양책을 써가지고 실업률을 줄이는 것보다 컴퓨터 산업혁명에 의해서 줄어드는 그 일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메꿀 재간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세상이 돌아가려면 컴퓨터에서 밀려난 인원들을 다시 고용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수로 고용을 합니까? 새로운 시장. 정부에서 그러니까 고용을 해보려고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지만요. 사실은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정부에서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리를 하나 건설한다고 칩시다. 그 다리에 공사를 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일반 서민이 못 따요. 그건 입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입찰을 해도 입찰 자격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레벨이 돼야 그 일을 따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인프라를 해도 결국은 대기업이 일을 따가지고 대기업만 일이 돌아가지 서민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건축하셨으니까 잘 아실 테니까 그런 입찰하고 낙찰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듭니까? 그냥 일반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제 건축 일에는 일반 그 프라이빗 워크하고 이제 퍼블릭 워크 또는 정부 일이 있는데 정부 일은 그만한 실적과 그리고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그 입찰을 할 수가 있고 일을 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재정적 능력과 입찰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개런티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액이 1,000만 불이면 1,000만 불에 개런티를 해줘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반도도 있어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걸 개런티해서 일을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도 서민에게는 안 오고 결국은 대기업으로 갑니다. 그럼 뭐 양적 통화 정책을 써도 서민한테는 서민한테는 안 오고 안 옵니다. 뭐 다른 인프라를 마련을 해서 실업률을 개선해 보겠지만 실질적인 그 혜택은 서민한테까지 안 오고 저희한테는 오는 게 뭔가요, 그러면? 없죠. 사실은. 네. 없기 때문에 이 불경기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오직 한 가지 길은 컴퓨터에 의해서 밀려난 언임플로먼트를 다시 재고용해주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재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시작하니까 이제 생산이 늘어나니까 이제 인플로이가 다시 늘어나고 인플로이가 다시 늘어나니까 이제 재소비를 하는 사이클을 거꾸로 돌려야 되는데 그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봤죠.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게 하는 부동산 시장에 그렇죠. 어디로 갈 거다. 예. 지금 정부에서 퍼스트 홈 바이어한테 돈을 좀 보태줬다고요. 그래도 부동산 그 매매는 훨씬 더 가격이 내려갔다고. 네. 작년에 비해서 금리는 더 많이 내려갔어요. 그럼 앞으로 언제 올라갈 거냐? 내가 보기에는 나는 아까 보겠지만 나는 비관론 쪽에 있습니다. 이쪽 비관론 쪽에. 더 내려갈 수 더 있다. 내려갈 거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쇼핑 추세가 바깥에 나가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입어보고 사는 사람은 올드타이머입니다. 신세대들은요 시장에 안 나갑니다. 인터넷에서 보면요 옷 한 가지가 한 400 아이템이 조사할 수 있는 아이템을 보여줘요. 안에 단추는 어떻게 달았으며 구멍은 어떻게 되며 바느질은 어떻게 했으며 이걸 시장에 나가서 보려고 그러면 그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옷 다 망치니까 우리 안 팔아도 좋으니까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그걸 다 보여주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보고 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시장을 돌아다녀야 때가 되면 배도 고프고 그렇죠. 때가 되면 목도 마르고 이게 주스 사먹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시장에 차가 없어요. 쇼핑센터에 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걸 잘 되는 거라면 택배, 그 UPS나 네. 그런 것만 이제 거기 사가지고 거기서 운송을 해서 운송. 운송업 그것만 그거 하나가 잘 돼가지고는 국가가 경영이 안 되거든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비즈니스를 하나 하려면 조그마한 골방이라도 하나 있었어야 됐어요. 네. 거기 나와서 전화도 놓고 책상도 놓고 해야 비즈니스가 되는데 요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화 한 대만 가지면 어디서든지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피스 공실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높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실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에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부수적인 그 견물생심이라고 그 물건을 보고 사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는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교체되는 거야.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소유욕이 강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들은 소유욕이 별로 없어요. 내가 보기에. 나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자식들 용돈을 주면은 돈을 아무 데도 안 놔요. 놓으면은 내가 슬그머니 그 돈을 주면 집어넣어도 몰라요. 우리 클 때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게 소유욕이 없는 건 아니고 그게 주의력이 약한 거 아닙니까? 소유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세대는 내 거, 더 많이. 이런 세대였고, 지금 세대는 내가 필요한 공간, 침대와 자기가 할 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바깥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부동산 시장도 그래서 부동산 그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많은 경기 부양책을 지금까지 써왔지만 네.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이 욕구,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의 욕구에 의해서 이 오버빌드가 된 거야. 그리고 거기다 대고 인구가 자꾸 줄어요. 자꾸 인구가 팽창해, 자꾸 하우징도 필요한데 인구가 자꾸 줄어요. 불경기 때는 원래 인구가 좀 줄어들게 되는 게 불경기 때문에 통상적이었잖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자식을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만큼 시간과 노력과 경제력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감수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뭐 네. 애 둘 이상 낳으면 애국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애국자 안 되고 자기 편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옛날에 그 어른들이 애를 낳으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큰다는 말은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절로 큰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쇼핑을 안 다니고 사람들이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것도 고용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고용을 높여가지고 수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고용을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 그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주식시장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어허.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들은 대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춘 회사들이거든. 그 회사들은 시스템에 이 생산 시설 시스템화 컴퓨터 시스템화 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고 질은 높여가지고 판매를 더하니까 수익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예가 어디 많이 나온다고요. 삼성 같은데 LG 같은데 한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 몇 개밖에 안 돼요. 그 회사들은 다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니까 매상이 한없이 올라간다고. 이게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네, 거죠. 극대화하는 거예요. 네. 그 산업의 변화야. 이게 불경기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보기에. 그 컴퓨터에 의해서 산업이 변화되는 것이지 불경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앞으로 계속 이 지금 유럽 문제 때문에 잠깐 주춤했지만 저 문제가 또 언젠가는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주식시장 다시 갈 것 같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엄청 많이 떨어졌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내년에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내년엔 더 내가 떨어진다. 보기에. 예. 근데 그 시스템이 변해가는 것이지 불경기. 거기 시스템이 변해가는 추세에다가 그 소유욕, 그 인구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복합이 여러 가지 되는 복합해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버빌드 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전망해 주시는 진단해 주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눠봤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해결 방안이라고 할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제 장기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일시적으로 해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을 시킬 수 있는. 반등을. 그것도 영구책은 못 되고 우선은 이 스테빌라이즈가 될 때까지 안정이 될 때까지 버팀목은 될 수가 있는데 뭐가 지금 있겠습니까?
지금 보기에는 모든 부동산은 다 모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비즈니스가 이제 불경기에 처하다 보니까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게 생기고 지금 프라임 모기지로 옮겨갔어요. 네. 옮겨가서 이제 커머셜로 옮겨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디폴트를 막고 그 사람들에게 소비력을 키워주는 방법은 오직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모기지를 낮춰주는 것. 지난번에 재용자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한테 그 원금도 삭감해주고 네. 이자율도 낮춰주고 그랬는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번에 그래서 또 다른 10%도 안 돼요. 또 다른 리파이낸싱 그 혜택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난번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 선생님에게는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모기지나가 필요하다. 모기지를 낮춰주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5%의 이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3%나 2%를 확 낮춰주면 3% 줄어들면 한 달에 3,000불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가는 거야. 각 모기지 오너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디폴트 될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 또 현금도 나눠줬었어요. 그렇죠. 한 가정에 1,200불씩 현금도 나눠주고 텍스 크레딧도 주고 10,000불씩 자동차 사면 또 4,000~5,000불씩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에게만 효과가 하는데 모기지 유를 갖다가 정부에서 정책으로 낮추면 한 3%나 이렇게 리즈너블한 레이스로 믿을 수 없을 만한 가격으로 낮추면은 실질적으로 각 모기지 오너들이 집 오너들이 실질적으로 한 달에 수입이 몇천 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장은 그것이 소비로 연결이 안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소비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매달 그 수입이 계속되니까. 돈 우리가 이 10불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만들 수 있는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쇄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디자인 들어가야 될 것이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10불이 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누가 필요한 겁니까? 주는 사람이 10불로 주고 네. 받는 사람이 10불로 받고 네. 제3자가 컨펌을 하면 10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100만 불짜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금융 실수하는 게 너무 간단합니다. 약속이니까. 정부에서 그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공신력. 모든 채권이라든가 주권이라든가 다 세 사람입니다. 골드부마저도. 골드부는 그럼 정부가 없는데 그럼 골드부는 누가 컨펌을 해주냐? 시장.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시장. 네. 시장에서 파는 사람이 골동품을 팔고 사는 사람이 골동품을 사고 감정가가 골동품을 인정하면 그 골동품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뭐 경기부양책 얘기하고 계신데 모기지 조정은 한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것만 가지고 다 모기지 조정을 정부에서 그 정부 파워를 가지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게 낮춰주면 부동산 경기는 잠시 살아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은 이제 렌트 사는 사람들이 렌트보다 이게 자기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게 더 싸거든, 페이먼트가. 네. 그 이쪽으로 옮겨올 것 같다. 네. 다음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기조는 자본을 어떻게 창출하느냐. 그것만 해결하면 세상에 문제가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업률을 낮추느냐는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고용을 해주느냐. 네. 누가 고용을. 나스닥이나 스탁마켓에 그 상장한 회사들은 고용을 다 엘리트만 합니다. 좋은 회사들이니까, 큰 회사들이니까 엘리트만 하는데 엘리트가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러면 엘리트 아닌 사람도 경제 활동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도 엘리트 아닌데요. 예, 그 사람들은 누가 고용해 줍니까? 그 엘리트 아닌 사람들을 고용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소기업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 엘리트가 아니다라는 얘기 같아서 중소기업 하게 계시는 분들 들으시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그 어떤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업을 백방으로 연구를 해도 정부에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 실업률이 안 좋아도 자꾸 더 내려가는. 예?
현상이, 기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직업을 착순을 보면 내놔버리면 나도 이민자입니다. 나도 이민자니까 이민자에 의해서 직업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지금 그 애국에 있는 이민자들 미국에 와서 그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구하는데 그 투자 이민이라는 게 있어요. 네. 투자 이민을 여건을 보니까 한 도심에서는 100만 불, 예, 그 소외 지역에서는 한 50만 불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원도 한 10명인가? 예, 그 정도 고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다 실패를 합니다. 성공을 못해요. 주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사람들이 영주권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투자를 다 소진하고 빚을 접어요. 너무 가혹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100만 불씩 이렇게 막 10명씩 이렇게 고용을 하지 말고 예. 여기 미국에 보면 불법자들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비즈니스를 오픈해가지고 두 사람만 고용을 하면 고용해서 텍스 보고만 제대로 잘하면 체류 비자를 자꾸 연장해 주는 거예요. 얼마를 투자하든지. 돈을 한 푼을 투자 안 해도 두 명의 일자리는 생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이어를 했으면 이제 인프로에 텍스도 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받으니까 그 소비 시장이 이제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연장을 계속해서 매년 4월 15일 날에 이제 텍스 보고 날이면 그때까지 제대로 텍스 보고를 두 인플로이 텍스 보고까지 해서 제대로 딱 했으면은 그 다음에 연장을 해주는 거야. 그거는 한 가지 컨디션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 내가 불체자라는 사실을 갖다가 얘기를 해도 신고를 해도 보고를 해도 그거 갖고 시비 걸지 그렇게 않겠다라는 컨디션이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요.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등록증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영업을 하면 영업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해서 여건을 갖추면은 우선 1년 비자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그 예전에 불체 경력이 있던 지금의 불체자든 그건 시비 걸지 않겠다라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디테일 선행이 문제는- 돼야 되겠죠. 디테일 문제는 이제 그 네.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고 대별적인 아이디어는 예. 경기 부양에 네, 대한 경기 아이디어는 부양에 대한 그렇게 아이디어는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여건에서든 두 사람만 고용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오픈하면 이제 체류 비자를 연장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텍스 보고를 하면 또 연장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한 10년 정도 그렇게 쭉 비즈니스를 잘 운영해 와서 계속해서 10년 정도 해주면은 미국에 공헌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헌했으면 그때쯤에는 영주권도 줘야죠. 아니 그럼요. 지금 그렇게 내고 그렇게 되면 한 50만 개 정도의 비즈니스가 순식간에 생길 것 같아요. 어허. 지금 불체자가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좋으니 비즈니스만 오픈하고서 두 명만 고용한 증명만 가지고 비자를 연장해준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 돈 갖고 와서라도 해요. 그 창업자금을, 시드머니를 누가 친구한테 꾸든지 가족한테 정의를 받든지 자기 고향에서 땅 팔아서 가꾸든지 정년 돌아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인플로이가 한 50만 개 정도 비즈니스가 생기면 50만 개 가게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빈 가게들이. 거기에서 파급되는 효과도 있을 테고 또 인플로이먼트가 투머니 언인플로이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50만 개 일자리가 그 가게가 생겼다는 얘기는 100만 개 일자리가 순식간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민자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를 반등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내보내지 말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비즈니스를 해라. 해서 살 길을 찾아라. 그리고 아메리칸 꿈도 드림도 이뤄라.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없어진 직업을 만드는 건 창업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인프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건 임시직이에요. 그 공사가 끝나면 그만이야. 그렇죠. 창업을 해야 돼, 창업을. 창업을 하면 가게 하나 들고 실업자 하나 줄어요. 창업한 사람은 이제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니까. 네. 셀프 인플로이니까. 네. 그 길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밀려난 언임플로이먼트가 제대로 된 직업을 찾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장님처럼 오랜 기간 그 비즈니스를 해오시고 성공을 해오신 분에게는 창업이라는 게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고용된 입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이렇게 창업을 해서 성공을 이루기가 그게 쉬운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쉬우면 누구나 다 비즈니스하죠. 그렇겠죠. 예,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이런 것도 또 너무 하나 짚어주시면.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 무엇인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면 돼. 다시 한번 사람을 게으르게 할 수 있는. 창업 얘기 나오니까 왜 이렇게 관심을 갑자기? 사람을 게으르게 하면 된다고요. 게으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자동차도 사실 옛날에 걸어가야 됐잖아요. 그 자동차 몰고 가는 그 사람을 게으르게 하는 거는 TV 리모컨 가서 채널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누워서 이런 것들이 다 성공한 것들이에요. 컴퓨터가 왜 성공했느냐? 다 기억을 해야 되거든. 손 써야 되고. 근데 이거 대신해 주거든. 사람 게을러졌거든. 뭐든지 어떤 아이템이든지 사람을 게으르게 하나 만드는 성공이야. 게으르게 만드는 거 찾는 거 자체가 1%의 영감이야. 그것이. 예. 그것만 찾으면 성공해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트나 스티브 잡스나 또는 아마존의 제프나 또는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 다 혼자 창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혼자 그렇죠. 1인 기업을 창업한 거예요. 미국의 1인 기업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40% 넘습니다. 거의 미국의 40%가 1인 기업입니다. 1인 기업이 무시하기 못해요. 그리고 미국의 인플로이먼트의 70%는 중소기업에서 담당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얼마 담당을 못해요. 그리고요, 뉴욕만 봐도, 저기 세계 경제 메카라고 하는 뉴욕만 봐도, 마이너리티 비즈니스가 50%를 넘었습니다. 마이너리티 비즈니스가. 뉴욕은 마이너리티 비즈니스 운영된 도시예요. LA는 뉴욕보다 훨씬 더 마이너리티 비즈니스가 높습니다. 우습게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우습게 보거든요. 가끔 우습게 보니까. 우습게 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던 창업의 성공 비결은 딱 한 가지. 사람을 게을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기서부터 생각에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생각하면요. 된다. 지금은 창업할 여건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육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육감. 육감 아니고 육감. 육감. 예. 오감. 미각, 청각, 시각, 감각. 이걸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오감이 잘 발달이 되면 거기에서 또 하나의 감각이 생겼는데 그걸 육감이라고 해요. 아하. 근데 사람을 다루는 것은 그 육감이 다루는 거예요. 그 육감이 좋아야. 흔히들 육감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당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오감이 잘 발달이 돼가지고 융합이 돼야 제대로 된 육감이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육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맞아. 저기에다 집을 사면 될 것 같아. 그 육감입니다, 육감. 통계가 아니고 맛을 봐서 한 것도 아니고. 저 자리에다 비즈니스를 하면 틀림없이 될 것 같아. 육감. 그 육감이 발달이 안 된 저 같은 사람은 육감이 발달된 사장님 같은 분한테 조언을 얻어야 됩니다. 저기다 하면 잘 될 것 같아라고 자기감 믿고 했다가 들어먹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감이 발달된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장님께서 이왕이면 그런 육감을 살릴 수 있는 조언을 주신다 그러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죠. 그냥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자기 개발밖에 자기 없는 개발밖에 없어요. 자기 노력을 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와 실행에 거듭해서 실패를 거듭해야 그 얻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뛰어난 육감이 턱 생겨지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부자죠.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죠? 그러면요. 아하. 네, 저는 지금도 건축을 내가 40년을 했지 않습니까? 예. 4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배웁니다. 나는 지금은 어떻게 배우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책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안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십니까? 지나가다가 건축물이란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한 40여 년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어떤 건축물은 괜찮게 지어지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냥 앉아나 아무리 바빠도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명함을 주고 나도 건축을 하는데 네 건물이 하도 잘 지어져서 내가 좀 배우러 왔다. 이러면 그 사람이 안내까지 해주면서 잘 가르쳐줘요. 그럼 그거 갖다 내가 현장에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런 노력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업데이트된 네. 그런 정체는 없어요. 정체하면 도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경제활동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려면 죽어야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100m 경주에서 1등을 가려면 사력을 다해서 뛰어난 것처럼 똑같아. 내가 보면. 오늘 참 경제 얘기, 재밌는 얘기 참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우리가 이민자 커뮤니티고 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이민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한국 경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 커뮤니티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그러면요. 이왕 뭐 얘기가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경제 어떻게 하면 그게 잘 될 수 있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경제를 보면요. 그 전에 정부에서는 이 나쁜 것만 자꾸 발표를 했어요. 비즈니스가 오늘 몇 개 망했다, 몇 개 뱅크럽시 했다, 이런 것만 발표했어요. 전에 정부에는. 지금 정부는 그런 건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의 실업률은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발표를 2.9%나 3%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거예요. 누구나 일자리를 구하면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실질 실업률은 내가 볼 때는 수십 퍼센트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게 사실 그런 실질. 예. 청년 백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다 그거. 이태배, 네. 20대 아까 태반이 얘기했듯이 그 백수다. 사람들도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돈들이 다 하우스한테 빨려 들어가서 돈이 없어요. 쓸 돈이. 그 사람들이 쓸 돈을 만들어내는 건 오직 직장을 갖거나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돈을 버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소비가 늘어나야 돼요. 한국은 내가 보기에는 경제 시스템이 90%를 해외 시장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네. 10%. 그러면 90%를 해외 시장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들만 재미 본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나머지 10% 가지고 중소기업 내수에서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10% 가지고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내수를 좀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국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소비를 금방 한 1, 2년 내로 한 300% 정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연구하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비가 내수가 300%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고용이 거기에 따라줘야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생산품을 만들어내야 팔리지. 그러면 고용이 이제 되는 건데 그 연구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내수 시장을 좀 더 진작할 수 있는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거 바람이셨고요. 간단해요. 한국 전체를 다 백화점을 만들어 버린대요. 한국 전체를 백화점을 만든다고. 백화점을 만들어 버린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국의 IT 시스템이 가장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글 때문이야. 한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컴퓨터는 다 영어를 기본으로 해서 자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자판 안에 알파벳이 들어갈 수 있는 언어를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자판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컴퓨터를 만들 때 두 개를 만들어야 돼. 하나는 국내용, 하나는 국제용. 한국만 국제용, 국내용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보통 하나 누르면 영어로 갔다, 한글로 갔다 해. 한글이 굉장히 좋은 글이야 돼. 그러면 왜 이제 백화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하 자원은 없는데 자원은 없는데 인적 자원은 참 좋은 나라. 무수하죠. 네. 교육열도 높고 그 인적 자원에 의해서 그 한글에 힘을 입어가지고 IT가 그렇게 잘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나라든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비율이 있어요. 한 국민의 한 5%는 돈을 헤아려보고 쓰지 않아도 좋을 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5% 정도. 그건 공산국가냐 또는 민주국가냐 후진국이냐 선진국을 막론하고 그 나라의 5% 인구는 누구든지 돈을 헤아려보고 안 써도 좋을 만큼 돈이 많아요. 나머지 한 15% 정도는 그냥 또이또이 그냥 벌어서 그냥 남 빚도 안 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80%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해외에 나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20%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20%들이 한국에 쇼핑을 오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전국이 백화점이 돼버려요. 그리고 중국과 소련이라는 세계의 가장 큰 두 나라가 접촉하고 있잖아요. 가깝잖아, 지리적으로. 그래서 그
그렇게 해서 백화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건 방법론적인 얘기니까. 얘기니까 그 백화점을 만들어 버리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 내가 보기에 한국이 섬나라라는 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이 섬나라입니다. 위에가 막혔으니까 섬나라라. 뭐 그렇죠. 이런 뜻인가요? 어허. 비행기나 배를 안 타고나 여기 못 나갑니다. 그렇죠. 육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 섬입니다. 그 섬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현재로서. 예, 현재로서는 예. 그 조그마한 섬나라에서 전쟁을 겪으면서 짧은 시간에 저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뭐 글쎄요. 그 민족의 저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글쎄, 전 정확히 어떤 답을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 힘입니다. 어머니. 여자는 약한데요. 어머니는 세상 없이 강합니다. 그 어머니들이 소비를 안 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애껴서 자식들 교육시켜가지고 그 덕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들이 그 강한 어머니 상으로 그 업그레이드한 한국이 오늘인 것 같아요. 일본하고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해주신다 그랬는데 일본은 사실은 60년 전에 2차 대전 때 항공모함을 만들어가지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그는 일본처럼 세계 최강국하고 전쟁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소련하고도 전쟁을 했죠. 중국하고도 전쟁을 했죠. 나중에 미국까지 먹으려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간 잘 발달된 시스템을 운영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컴퓨터가 산업혁명을 유도하는 한은 이제 한국한테 집니다. 지금도 진 아이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후들이 보이고 있죠. 예. 예. 일본어 가지고는 컴퓨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 아시죠? 필리핀. 네. 필리핀이 60년 전에 한국 전쟁 때 그 파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기술을 다 필리핀에서 배워왔어요. 거기다가. 왜냐하면 필리핀이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구화된 문명 그 기술들을 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고. 근데 그 필리핀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은 못한다고 생각이 다들 알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던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경제 대국이었죠. 한때. 옛날에. 네. 한국 사람들이 그리 나라에 미국으로 이민 오는 대신 그리 이민 가던 나라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60년 전에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세계 열강도로 전쟁을 할 만큼 발달한 나라이긴 하지만 세상에는 계속해서 승자도 없고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건 불가능해요. 실링이 다 돼 있어요. 세계 최강의 그 GM 자동차 왕국이 저렇게 뱅크럽시 할 거라는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실링이 닿기 때문이야. 문명이.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따라와서 뭘 하느냐. 거기 만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후발주자들하고. 뭘 할 거냐. 거기 꼭대기에서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일본도 기력을 다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다. 기력이 다했다기보다는 한국이 추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 컴퓨터에 의해서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는데 네. 일본도 빨라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일본이 빨라진 속도보다는 한국이 빨라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일본은 능가할 것이다. 어쨌든 한국 경제는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 굉장히 앞으로 세계 제1등 경제국가 될 거다.